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형 은하는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하는 은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몇 가지 가설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전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왜 은하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을까요? 이 의문에 명확히 답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은하의 형성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들 간의 차이는 주로 암흑물질이나 초질량 블랙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일치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은하는 별들 사이에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 구름은 유명한 창조의 기둥과 같은 현대의 별의 요람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거대합니다. 그 구름의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로 거대한 물질 구름이 붕괴하면서 생겨났다고 여겨집니다. 은하는 정적인 계통이 아니므로 형성될 당시 모습 그대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하는 행성이나 항성처럼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지만 행성이나 항성과 달리 단독 천체가 아닙니다. 은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은하 원반을 따라 파동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소용돌이나 기타 구조가 생겨나 때로는 매우 복잡한 모습을 이루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흡수하여 자기 내부로 감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는 모노세로스 링이라 불리는 구조는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를 흡수한 잔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은하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블랙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은 은하가 흡수되면 그 별의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흡수한 은하의 구조 안에 완전히 편입되고 은하액은 성단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성단은 우리 은하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이 개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흡수하는 방식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큰 은하끼리 충돌 합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앞으로 수십억 년 후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은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은하의 구조는 외소 은하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블랙홀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두 거대 은하가 합쳐질 때 각각의 초질량 블랙홀도 결국 합쳐진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지기 직전 단계는 한 초질량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 이른바 블랙홀 연성 상태입니다. 현재 은하가 합쳐지는 중이거나 이웃한 대형 은하를 막 흡수한 예는 많이 발견되었지만 블랙홀 연성 사례는 최근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 연성을 찾기 위해 우리 은하계를 포함한 우주의 곳곳을 뒤졌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여러 블랙홀이 있지만 궁수자리 A별이라는 초질량 블랙홀 외에는 초질량급이거나 그에 준하는 블랙홀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항성질량 블랙홀 뿐입니다. 은하 중심부는 별의 밀도가 매우 높아 폭발적인 별 형성이 자주 일어납니다. 즉, 수명이 짧고 질량이 큰 밝은 별들이 태어난다는 뜻이죠. 이러한 별들은 수명이 닿으면 초신성 폭발을 거쳐 블랙홀이 됩니다. 초질량 블랙홀 연성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자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흡수될 때 남은 초질량 블랙홀이
은하 밖으로 내던져지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 떠돌이 초질량 블랙홀이 있어야 발견될 텐데요. 물론 정의상 블랙홀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방출하지는 않지만 블랙홀 주변에는 항상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 밝은 강착 원반이 생깁니다. 초질량 블랙홀이 가진 막대한 질량과 강력한 자기장을 고려하면 수천만 광년이나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매우 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떠돌이 초질량 블랙홀이라고 100% 확신할 만한 천체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지구 근처에는 대형 은하가 많지 않고 멀리 떨어진 은하를 조사하기가 본래 매우 어렵다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간접 관측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랙홀이 합쳐질 때는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시공간의 뒤틀림인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두 초질량 블랙홀이 합쳐질 때는 수백만 파색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간접 관측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활동 은하액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질량이든 항성질량이든 모든 블랙홀에는 그 중력에 사로잡힌 우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강착 원반이 있습니다. 강착 원반 물질은 마찰과 블랙홀 자기장 작용으로 강하게 가열됩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서 강력한 자기장에 포획되어 그 자기장을 따라 양극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를 흔히 상대론적 제트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매우 밝고 뜨거운 가스류로 멀리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상대론적 제트 또한 매우 흥미롭고 강렬한 현상입니다. 초질량 블랙홀 연성을 찾는다는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활동 은하에게 초질량 블랙홀이 둘 있고 그중 한 블랙홀이 상대론적 제트를 방출할 때 다른 블랙홀이 그 주위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식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 바로 이 두 번째 간접 관측 방법으로 드디어 활동 은하에게서 초질량 블랙홀 연성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은하는 PG1553+15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은하 중심에서 나오는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즉, 은하액이 변광성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맥동의 주기는 2년 정도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별의 경우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원인은 그 별 주변을 도는 작은 별이나 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식검출법, 즉 트렌지법은 지금도 외계 행성을 찾는 주요 방법으로 쓰이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외소성 주위를 매우 짧은 공전 주기로 도는 거대 가스 행성이거나 최소 슈퍼 지구급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검증된 식검출법은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G1553+153을 더욱 조사한 결과 초질량 블랙홀 연성으로 보이는 천체가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 은하에게 이 이상현상을 설명할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예컨대 자기장의 주기적 변동이라든지 초질량 블랙홀계 주변을 2년에 한 바퀴씩 도는 밀도 높은 먼지 구름의 존재 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 연성이 실제로 어떻게 가스를 끌어들이는지 모델링을 시도했습니다. 활동성 초질량 블랙홀의 반성 역시 작아 보일 뿐 초질량 블랙홀이며 그것이 X선 Z를 가리고 있다면 방대한 물질 흐름이 그 반성 블랙홀을 향해 곧장 이어져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동 은하액이 식기간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단지 어두워지는 건 역시 이 때문입니다. 물질 일부가 반성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 빨려 들어가면 반성은 잠시 더 밝게 빛납니다. 이러한 모델링 과정에서
초질량 반성 블랙홀 주변 궤도에서 이런 차폐 현상이 일어날 때 밀도 높은 가스 덩어리가 생성되고 결국 이 가스 덩어리가 두 블랙홀 모두를 묶어두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때 초질량 반성 블랙홀이 더 큰 블랙홀을 대략 2년에 한 바퀴 도는 반면 그 가스 덩어리는 두 블랙홀을 모두 감싸며 10년에서 20년에 걸쳐 한 바퀴를 돕니다. 따라서 초질량 블랙홀 연성설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가설로 여겨집니다. 물론 더 많은 관측이 필요하겠지요. 과학자들은 이미 확인된 PG1553+153의 2년 주기 변광 현상뿐만 아니라 연성계의 두 블랙홀을 둘러싼 빛나는 가스 덩어리가 회전하는 장주기도 관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확장하려면 그러한 긴 주기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첫 초질량 블랙홀 연성이 발견되었다고 확신 있게 말하려면 유감스럽게도 최소 3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